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달아난 지 하루가 지나서 조금 전 서울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를 했습니다. 격리시설에서 도주를 했는데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자세한 상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국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들을 이제 대폭 완화하면서 네. 해외로의 그런 자유로운 입국 출국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로도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3일이죠. 중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임시 격리 시설인 근처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객실 배정을 위해서 잠시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객실 배정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바로 도주를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인근 대형 마트에서도 목격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의 행적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모처 호텔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하루가 지나도 잡히지 않아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우선 네. 검거가 됐는데 이 중국인 남성에 대한 처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감염병 예방에 관한 특례법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감염병에 확진이 된 경우에는 치료나 이제 격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감염 예방병에 관한 특례법에 42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어떤 처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적이 중국인이라고 해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한국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처벌과 별개로 뭐 강제 출국이라던가 네.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까지 병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가 도주를 하면서 방역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냐 이런 얘기 계속 네. 들려오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오늘만 해도 이제 6만 4천 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본 결과 상당수가 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바로 변이입니다. 네. 변이종이 또 입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비자의 발급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전에도 이제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고 이제 PCR 검사도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한국에 입국할 위험은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이 되었고 이송 과정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잖아요. 통제 인력 같은 부분에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동선 파악이라던가 뭐 이런 도주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네.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대역을 세웠대요. 약 13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 시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충격적입니다. 네. 아버지를 완전히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대역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던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해서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50대 남성 역할을 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요. 이 사람의 사진을 쓰고 이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든 겁니다. 위조된 네. 주민등록증이죠.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서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 무려 13억 원 가량을 부당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이제 토지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서 대출 회사로부터 이제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를 집으로 불러 이 공모한 상대방, 얼굴만 빌려준 상대방에게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이제 있을 것을 명했고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다 이렇게 속여서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해 담보 제공 승낙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죠. 네. 지금 이 남성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징역 6년 6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운영자금을 빌려달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거절을 하신 거죠.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이렇게 사기 대축을 감행하게 된 건데요. 범행 수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상당히 꽤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기에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문서 위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사기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죄질도 나쁘다는 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대출 금액도 13억 원으로 굉장히 상당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서 징역 6년 6개월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형이 네.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의 범행을 도와서 아버지인 척을 했던 이 40대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 남성도 사실 공범이죠. 네. 공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본인이 직접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기도 했고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이런 범행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역을 한 40대 남성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4년의 중형이 선고가 됐고요. 우선 이 남성이 대출받은 금액이 13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 갚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여서 대출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형이 내려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지금 대출금 그 13억 원에 대한 대출금은 거의 전액 지금 반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냐, 피해가 얼마 정도 회복이 되었냐 역시도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채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뭐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형사 배상을 청구해야지 또 별도로 이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력이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뭐 자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 자력이 없다면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 배상 청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피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온 지 한참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언론에서 신문에서 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를 해도 계속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제 최근에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제목의 동영상도 게시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나 이제 검찰 수사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요. 뭐 피해자 명의의 대폭 통장이 지금 개설되었다. 너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너 명의의 통장으로 지금 굉장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너가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당장 지금 뭐 안전계좌에 입금하라. 이렇게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그런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형사사법 포털에 실제로 지금 수사 중인 것처럼 네. 속여놓는 아예 이 사이트를 가짜로 만든 것이죠. 너 지금 너가 정말로 수사 중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너가 좀 자금 세탁의 공범이다. 이거 보아라. 형사사법 포털에도 지금 너의 범죄 사실, 너가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네.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이게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 해도 막상 내가 받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니까 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치밀해진 수법을 보면 수사 중이다 이런 포털 사이트를 받으면 내가 가담이 됐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전화로 뭐 너 지금 범죄에 연루되었다. 여기 네. 지금 경찰이다. 뭐 당장 입금해야 된다. 이 정도로는 잘 속지 않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유사한 수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증거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뭔가 국세청이라고 써 있는 뭐 사이트를 보여준다거나 경찰청, 뭐 검사 이런 문구가 쓰여진 뭐 사이트라던가 이런 문서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보아라. 너가 지금 형사사법 포털에 직접 접속해 보아라 하면서 네. 링크를 보내주고요.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마치 내가 지금 조사 중인 것처럼 내 지금 정보가 도용이 돼서 대포 통장 때문에 내가 어떤 자금 세탁의 공범이 된 것처럼 수사 중이라고 뜨여 있는 그런 화면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당황하다 보니까 입금을 한다던가 네. 이 상대방, 이 가해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들 절대로 이대로만 믿어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른바 강수강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성 앱을 만들어서 또 속이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큰 문제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강수강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이 가능한 악성 앱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전화로 112나 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면 이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이 전화를 소위 당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12에 전화했어도 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전화를 했어도 이 전화를 이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당겨받게 되는 네.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 중인 것이 맞다. 너 지금 너 명의의 통장이 도용된 것이 맞다. 이런 답을 받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악성 앱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정보 그리고 피해자들이 통화 내역 같은 것을 당겨서 확인하게 되면서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신자 번호 표시 앞에 006 이렇게 뜨면 이 전화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수법이에요? 네, 사실 이 006 뜨는 문자 요즘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뭐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국제 발신 번호가 오면서 결제가 되었다. 결제가 아니면 너가 구입한 물건이 아니면 연락하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경우 있거든요.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번호가 유출이 되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갔나? 내가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금 피해를 봤나? 이제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 전화를 하면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시작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발신하는 그런 번호로 오는 문자나 전화에는 좀 더 각별하게 주의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받아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받으면 직접 누르거나 뭐 전화를 걸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확인 위해 전화 걸면 너 지금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이런 협박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정보를 그때 그 전화로서 빼앗갈 수도 있고요. 뭐 입금을 하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대응이 가장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날로 교묘해지고 또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잡기도 쉽지 않고 아무래도 피해금이 생기면 이게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해외에 좀 점조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뭐 지인들을 사칭할 때는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해서 지금 가족이나 지인이 지금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뭐 내지는 불법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 같은 걸로 어떤 링크 같은 거 보내왔을 때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이제 강수강발 그 앱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앱이 설치될 경우에는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정말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같은 거 설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인터넷 링크 같은 거 문자나 특히 뭐 경품이 당첨되었다. 경품을 확인하려면 여기로 와라. 그러려면 뭐 너의 주소를 입금하라. 너의 핸드폰 번호를 입금하라.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도 올해 상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통합센터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대응이 좀 수월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의심이 되면은 이제 일괄 지급 정지 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112에 전화하면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피해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면 신고는 112에 하고 어떤 계좌에 대한 부분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내가 문자나 이런 내 정보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좀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제 전화도 일원화하고 신고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쉽게 공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좀 더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